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4월 9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또 토요일이네요. 오늘 좋은 글은 배은망덕은 자연스러운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물을 주어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데일 카네기 365일 날마다 감사.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갖다 기원 드리면서 오늘 방송할 주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파주 은정 신도시 디에뜨르 대방건설에서 짓는 디에뜨르 에듀타운 A38블럭에 대해서 감사 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파주 은정 3지구 A38블럭의 공동주택 용지로 지금 들어가고요. 건축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으로 7개 동으로 세대수는 489세대, 그리고 주차대수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주차대수가 1.7대로 제가 최근에 보았던 아파트 중에서는 주차대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입지 환경은 운정이 부러워할 트리플 학세권을 누리는 자리, 제가 생각했을 때 왼쪽으로는 중학교, 오른쪽에는 고등학교, 초등학교로 해서 모든 게 지금 다 갖춰질 것 같습니다. 초중고가 다 갖춰져 있는 거는 정말 부러워할 만하고 또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굴이 좀 나오면 보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이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A의 바로 직접적인 도보 생활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파주, 문산 서울고속도로로 해가지고 다니게 되면 또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운정이 부러워할 트리플 학세권을 누리는 자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서울이 가까운 쾌속교통, 그리고 여기에는 GTX-A 이제 예정에 있고, 저는 이제 3호선 연장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푸르지오 파르세나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해서 3호선 연장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2 순환고속도로도 좀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경의중앙선이 이제 대구까지 연장이 될지, 아니면 운정으로 또 서해선이 연장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장된다고 하면 더 빨라지고, 그리고 생활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운정 테크노밸리라든지, 메디컬 클러스터, 아주대학교, 병원이 지금 들어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직주 근접, 파주 출판단지뿐만 아니라 문발 산업단지, 그리고 파주 LCD 산업단지도 있지만, 일산 킨텍스 또한 좀 근처에 제가 봤을 때 차로 20분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삼송에서 이쪽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삼송역에서 통일로 IC로 해가지고 나가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까지 디에뜨르 현장까지는 넉넉하게 40분이면 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직접 가봤다는 말씀을 제 방송 보시는 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삼송에서도 4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현장 주소 같은 경우에는 A38블럭, 그리고 견본주택 주소 같은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시공사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건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단지를 단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디에뜨르 대방건설에 살아보진 않았는데,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아파트 디자인이라든지 차별화된 설계 디자인을 갖다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보아도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디에뜨르라는 대방건설이 아파트를 상당히 좀 잘 짓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유로운 주차 공간과 헤파 필터 환기 시스템, 1인 독서실에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인면 분할 창호 설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2023년, 그러니까 2022년에서 지금 2024년 정도에 지금 2025년 정도 입주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지금 다 갖춰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스템이 제가 좀 주목을 했는데, 원격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시스템은 최근에 이제 이런 트렌드가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 주거 서비스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IoT가 접목돼서 홈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되고 있고요. 24시간 안전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일괄 소등이라든지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콜 스위치, 차량 번호 인식 주차 관제라든지 무인 경비 시스템이라든지 원격 제어, 무인 택배, 차량 위치 인식 시스템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주목했던 게 주차 대수입니다. 주차 대수. 요즘에는 차를 갖다가 거의 한 세대당 2대에서 3대를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넓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많은 점수를 주고요. 입지단지 영상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대부터 해서 홍보 영상까지 이거는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입부터 먼저 보고 분양 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감사 스마일이 84A 타입이 저는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3개 있으면서 이제 알파룸까지 드레스룸 별도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또 3베이로 해가지고 판상형 구조로 했는데 뒤에 이제 방 배치가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치고 현관에 패트리라든지 그리고 발코니라든지 실외기실까지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저는 안방에 이렇게 발코니 있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또 안방 발코니를 또 안 넣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이 광폭거실입니다. 6m 10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널찍하게 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A 타입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게 이제 드레스룸을 좀 크게 확장을 시켰고 파우더룸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알파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84A 타입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84C 타입,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베이로 해가지고 이제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치를 했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타워형 구조 형식을 취했는데 그래도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일단 배치를 갖다 해서 타워형과 판상형의 중간을 그렇게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침실도 상당히 크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조금 A타입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그러나 방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다. 그리고 여기 침실 위에 팬트리 공간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도 널찍하게 쓰실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116 타입 40평대인데요. 116 타입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방 4개로 해가지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알파룸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방이 5개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평대를 갖다가 사용을 갖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 같은 경우에 주방 특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첨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청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64세대. 118B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116보다 약간 조금 전용이 좀 크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상형 구조며 타워형 구조로 약간 변형된 구조다 보니까 거실이 좀 작아요. 그리고 방은 4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물론 B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A타입이 더 좋아 보인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물론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B타입으로 가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A타입으로 청약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요. 분양은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특별 공급 시작을 해서 이제 1순위, 2순위 접수로 들어갔는데 제가 어제 방송했었던 제일풍경채 운정역 초역세권 제일풍경채가 당첨자 발표가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운정 제일풍경채도 넣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디에트르 에듀타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청약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분양 가격이 전에 이제 푸르주 파르세나라든지 여기 삼지구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비싸게 지금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이 분양가 부분은 제가 호객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해오름 마을 2단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시면 분양가가 84A 타입이 5억 1,900, 84B 타입이 4억 9,800, 84C 타입이 4억 8천인데 제가 이제 84A 타입을 추천드린 이유가 광복구실도 그렇지만 이제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116A 타입 같은 경우에 6억 5천, 그 다음에 118B 타입이 6억 300. 분양가가 물론 좀 A 타입이 좀 상대적으로 비싸게 보이는데 저는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왕이면 A 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가 좀 비싸게 지금 느껴지는데
파르세나를 갖다가 이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파르세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84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5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비싸게 책정이 됐지만 그 주차 대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라든지 그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약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자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또 드리게 되면 또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자가 다 확인을 갖다가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여기는 1순위 지역별이 아니라 2순위까지도 청약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특별공급 가능하신 분들 특별공급, 그 다음에 1순위 가능하신 분들이 1순위를 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2순위까지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모집 공고를 갖다가 조금 이제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집 공고를 갖다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489세대가 지금 총 공급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38블럭에 이제 특별 공급이라든지 일반 공급, 저층 우선 배정 세대수가 있는데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추가 선택사항 옵션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꼭 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이제 만약에 계약을 갖다 하고 난 이후에 또 이런 부분들을 놓치셔가지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리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추가 선택사항 옵션 품목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는 옵션을 갖다가 먼저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재당첨 기간이 이제 10년간입니다. 그래서 당첨을 갖다 하게 되면 10년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가 74페이지인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번 다 읽어보시는 걸 갖다 추천드리고요. 일반 1순위는 4월 12일, 2순위는 4월 13일, 당첨자 발표는 4월 21일 목요일 날, 그리고 5월 3일부터 계약 체결이 좀 들어가는데, 예비도, 예를 들어서 이제,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입주 시기가 제가 2024년 12월입니다. 2025년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2024년 12월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한 3년 정도 2023, 2024 2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 지금 기간이 있는데 상당히 그 기간에 맞추셔가지고 2024년 12월로 입주 시기를 갖다 맞추셔가지고 여기에 청약을 해서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84A 타입부터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청약 가점제가 더 우선적으로 가지만 116과 118은 추첨제가 또 많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0평대보다 조금 더 큰 평수 그다음에 방 4개를 또 필요하신 분들이 좀 일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도금은 60% 그리고 계약금은 10% 그다음에 잔금은 30%라는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자금 계획을 갖다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별공급 신청 자격 담당자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을 갖다가 계속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감재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84, 그다음에 116, 1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마감재도 상당히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감사스마를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풍경체가 입지적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긴 하지만 파주 운정 신도시 디에트 에듀타운도 나쁘지 않다. 제가 이 프리미엄을 갖다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드리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세권의 프리미엄은 초중고가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찾는 거고 전세를 갖다 주기에도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있지만 초중고를 갖다 모두 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이라든지 또 원흥이라든지 향동을 갖다 봐도 초중고가 다 밀집되어 있는 데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거나 전세 가격이 낮춰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무엇보다도 높게 생각한 거는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이 아파트 주차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재택근무 중과에 따라서 아파트가 주차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별로 이제 2주택부터는 주차 요금이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된 데도 있고요. 3주택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지금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이제 정말 창릉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지만 주차를 최소한 1점대 후반, 그러니까 2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1.7이나 1.8로 해가지고 2대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1.3, 1.2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전기차 충전 설비도 50대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정말 앞으로 주차 공간까지 완벽하게 이런 것들은 프리미엄이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주차 대수가 평균 1.5대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열 교환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이거 헤파 필터 이런 것들도 지금 갖춰져 가지고 이런 것들도 지금 들어온다. 공기청정이라든지 환기를 갖다 동시에 방마다 공기청정기 그만이라고 해서 헤파 필터를 갖다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없는 집, 파주 운정 신도시 6차 디에트르 에듀타운. 그래서 저는 2년 6개월 후 2년 뭐 한 8개월 후 2024년 12월에 입주를 갖다 생각을 한다고 하면 GTX-A 개통 시기라도 맞물리고요. 여러 가지로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입지로 따졌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입지로 따졌을 때는 제일 풍경치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래도 입지를 갖다가 이제 뭐 만약에 정말 거기를 갖다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A급의 입지라고 하면 저는 A급의 입지보다 이제 B급의 입지긴 하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프리미엄이라든지 5억대 신축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앞으로 물론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앞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분양받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서 이번에 파주 운정 신도시에 디에트르 에듀타운 감사스마일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조건이 되신 분들은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금 동호 배치를 갖다 보면서도 보니까 남동 남서향으로 잘 뺐고요. 거의 판상형 구조식으로 뺐어요. 타워형 구조가 물론 2, 3호 같은 경우는 타워형 구조로 약간 좀 들어가긴 하지만 3베이로 또 넣었기 때문에 약간 변형된 판상형 구조로 해가지고 다 뺐고 또 출입구도 주출입구라든지 부출입구로 해서 2개의 출입구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지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삥 둘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추천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방송하는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그리고 2024년, 2025년을 판단했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품들을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호객노노에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3지구예요. 3지구인데, 여기 보시니까, 다율동이라고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아파트들 다 입주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운정 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는 올해 6월에 입주를 합니다. 이게 후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들이 다 완성이 되면, 저는 조심스럽게 3호선 연장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3지구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서울 문사간 고속도로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자유로라든지 제2자유로로 가는 것보다 서울 문사간 고속도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GTX-A 역세권, 도보 역세권은 아니지만 마을버스로 해가지고 충분히 10분 이내로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있는 운정 신도시의 1지구, 2지구랑 비교했을 때는 물론 3지구가 가장 늦게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축이고 또 아파트의 그런 평면이라든지 성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운정 신도시는 저는 파주권의 생활권이 아니라 저는 조심스럽게 일산 생활권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킨텍스가 더 커져가면서 운정 신도시는 더 발전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운정 신도시를 가면서 2년 전, 3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져가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뭐 GTX-A가 개통되는 2024년이 되면 더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곡소사선 일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의중앙선이 운정까지도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정역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호선도 연장되고 하게 되면 GTX-A, 그다음에 대곡소사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3호선까지 4개의 그런 철도망도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무주택자분들이 막 고민이 되시겠죠. 어떤 입지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어제 제일 풍경채가 더 입지가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당첨되기가 뭐 생각만큼 쉽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이 좀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더 기다리지 마시고 파주 운정 5차 디에트르 분양을 갖다가 추천드립니다. 5차가 아니군요. 여기는 이제 5차 디에트르가 또 있었네요. 네. 5차가 아니라 6차입니다. 6차.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운정 신도시에 있는 A38블럭, 디에트르 에듀타운, 뭐 대방 보니까 엄청 운정 신도시에 많이 건설을 했는데, 6차인 것 같은데, 6차. A38블럭, 운정 디에트르 아파트에 다시 한번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면서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제일 풍경채가 더 낫습니까? 지축 센텀 가든이 더 낫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똑같은 조건이면, 저는 이제 지축이 더 낫다는 말씀 드렸고, 물론 제일 풍경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GTX A만을 타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지축 같은 경우에는 GTX A를 연신내역에서 탈 수가 있고요. 3호선 바로 앞에 초역세권이 있으면서 또 신분당선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축 센텀 가든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물론 제일 풍경채가 안 되신 분들은 지축 센텀 가든을 더 노릴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나는 내 점수를 갖다 생각하지 않고 어떤 단지를 갖다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당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항상 저는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게, 그러니까 1안, 2안, 3안. 항상 예를 들어서 일반 계획이 있으면 예비 계획, 그 다음에 우발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고 해서 주타격 방향, 그 다음에 보조 타격 방향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내가 하나의 그 안을 준비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계획이 하나 있으면 예비 계획을 갖다 항상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